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숨진 50대 공무원 A씨의 부검을 오늘 실시할 예정인데요. 유족은 부검 계획에 반대 의사를 전달해서 또 논란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복 차림에 의총을 또 예고했습니다. 고인의 변호인과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검은 월요일 날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에 따라야죠. 유족들은 당연히 부검을 반대했고요. 부검을 반대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메모 자체가 불법 수사, 강압 수사, 심야 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포갑적 강압 수사가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인이 남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공개된 것은 메모입니다. 그 메모와 별개로 고인은 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가 보도에 따라서는 10장, 많게는 20장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를 아직 유족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데 유족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다시 한번 변호인과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유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저도 여쭤는 봤는데 유족들도 그걸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다 끝나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인지 저도 알 수가 없고요. 고인의 유서와 시신을 갖고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고인을 2번 죽이는 만행에 가까운 작태입니다.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자, 유서를 왜 안 주는 걸까요? 유서는 지금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유족들에게 일부 유서의 내용을 보여줬다라는 정도만 보도가 되고 있고 이 원본은 유족들에게 주지 않고 경찰이 보관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의 내용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그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메모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메모 내용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라는 메모를 남겼고 아직 공개되지 않고 유족들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 유서에 또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신경민 의원님은 왜 경찰이 유서를 유족들에게 주지 않고 경찰이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네. 메모하고는 또 다른 내용에 뭔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부검은 사실 물리적 외력을 확인하기 위한 그 법적 절차잖아요. 이건 이제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심정적 외력이 거기에 말하자면 지금 공개하지 않은 그 유서에 네. 담겨 있지 않는가라고 예측이 되고요. 네. 그게 만약에 그냥 나갔을 때, 만약에 유족한테 넘겨주면 그게 그냥 다 공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수사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수사 당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언제까지나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부검은 어떻게든지 지금 이건 법에 따라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막을 방법은 없죠. 지금 현행법상에 따르면은 이 변사 사건의 경우에 부검을 검찰이 하겠다. 지금은 특검이 하는 거죠. 네. 특검이 하겠다고 그랬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법은 발의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족들이 반대할 경우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은 발의는 돼 있지만 현재 이게 통과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방법이 없지만 유서에 담겨 있는 심정적, 심리적 외력이 뭔가 있을 거다라는 짐작이 가요. 네. 이건 틀림없이 이분이 지금 고인이 군에서 이 부동산 담당자를 오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짐작이 가는데요. 네. 이제 언제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면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정적, 심리적 외력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주셨는데, 자, 이 메모는 공개가 됐습니다. 한 장짜리 메모는 공개가 됐는데 이 메모를 본 법조계의 반응은 어떤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 특검의 정치 칼춤이며 정의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폭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검찰 폐지 명분을 특검이 정면 부정하는 격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서 전체 그리고 CCTV 전체를 공개하라. 만약에 이거 공개하지 않고 없다고 얘기한다면, 없애버리면 이건 증거인멸이다 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동훈 네.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에서 핵심이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색깔을 띤 검찰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많다라는 전제하에 억울한 피해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삼은 건데요. 바로 지금 양평 공무원 면장의 이 억울한 죽음이 그것을 낱낱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조사 영상 공개하라, 유서 공개하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뭉개거나 굳이 외면을 한 이유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공개하면은 특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특검을 출발을 시킨 이 민주당 정부에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공개 안 할 이유가 한번 저를부터 설득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 장짜리 메모에 회유, 강압, 수모, 멸시, 강요라는 게 무려 18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강압 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을 끄떡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초기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서를 주지 않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살펴봐 드릴 텐데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이 김건희 특검팀입니다. 특검팀 내에는 수사팀이 9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양평 공무원을 수사한 그 수사팀에 검사 출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문 함께 살펴봐 드립니다. 양평 공무원, 검사가 없는 경찰 수사팀이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없어도 물론 뭐 특검은 뭐 판사 출신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검사 출신이 없는 경찰 수사팀이 담당했기 때문에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심야 조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인, 그러니까 공무원 측에서는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특검팀에서는 아니다. 10시 한 40분쯤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있었을 뿐이지 지금 고인이 된 양평 공무원의 주장처럼
새벽까지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심야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둘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 소위 김건희 특검에는 총 9개의 수사팀이 있는데요. 네. 이 9개 수사팀에서 한 개 팀만 빼놓고는 다 현직 그 검사가 파견돼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이 공무원 사망한 사건을 수사했던 팀에서만 현직 검사가 없이 그 판사 출신의 특검 보혜 지휘 하에 파견된 경찰 12명 그리고 그 비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이 수사팀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들도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검사가 수사 경험이 많은 이 검사가 파견 나온 팀에서만큼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수사를 지휘할 수 없었거나 좀 거칠게 얘기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는 건데 특히 지금 검찰이 가장 그 과거에도 문제가 됐지만 심야 조사라든가 네. 강압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역시 그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사팀에서 심야 조사와 강압 조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들도 나오겠는데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김건희 여사가 그 영부인으로 재직했을 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네. 2011년에서 2016년 거의 한 10에서 15년 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이 개발에 참여했던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거를 10년, 15년 전에 있는 공무원한테 기억이 나느냐, 무슨 특혜를 줬냐 이렇게 추궁을 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특검 수사가 과연 맞는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이 시각 실시가 국회의사당 앞 모습인데요. 국회에 고 양평 공무원의 분향소가 차려져 있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분향소에 가서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헌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국회의원들도 총출동해서 지금 양평 공무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유서를 또 유족들에게도 주지 않고 있는 경찰의 어떤 행태, 그리고 수사팀에서 검사 출신이 없이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 심야 조사도 강압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검의 무리한 수사 논란은 국민의힘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양평 공무원을 수사한 그 특검팀에서 관련해서 국토부 내에 다른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 공무원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이렇게 다듬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풀고 있었는데 그 산후조리원까지 가서 압수수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특검이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한 거거든요. 자, 관련해서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모 의원실에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약 2달 전에 아이를 갓 낳은 국토부 모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특검 측에서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간 건 맞는데 남편을 외부에서 만나서 그 조리원에서 몸을 풀고 있는 그 여성 공무원의 휴대전화만 이렇게 봤을 뿐이지 그 안까지 들어가서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진 않았다라는 입장도 함께 나왔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